부장님 논리는 모든 세상을 검사의 시각으로 보네요. 야당 대표를 지능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서 시작하는 토론이 어디 있습니까? 토론은 자유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그런 검사 특권의 나라에 살아서 참 좋겠습니다 진짜. 윤석열 대통령 차에서 살아서 좋지요 진짜. 죽여야지 우리 국민의힘까지 죽일 수는 없지 않냐. 이 얘기는 명태균 못 죽이면 국민의힘이 죽는다는 얘기인가요? 그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오세훈 시장 후보가 당시 몰랐다니까요. 그걸 알았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명태균 씨 윤석열 대통령. 한호씨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능한 여의도 11월 26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정프로 댓글 보냐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하나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오늘 출연하신 분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네요.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처음 하시고요. 원래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주로 이 자리에 많이 앉아 있는데 오늘은 이분이 함께 하십니다.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시죠? 정미경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방송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는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네. 지금 변호사 활동을 좀 하죠. 변호사 활동을. 네, 네. 주로 어떤 법무를 좀 많이 맡으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변호사분들도 이혼 전문, 형사 전문 이런 있잖아요. 형사. 아니 그거는 이제 현직의 경험이 없는 분들이 무슨 전문 이렇게 많이 하시고요. 그래요? 네, 이제 현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전문이죠, 사실은. 현직에 있었다는 건 뭐죠? 검찰, 검사였고 판사였고. 검사 판사를 해보신 분들은 왜냐하면 판사들은 자기 보직이 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요. 그래요? 다 알고요. 네네. 이제 사실 검사가 이제 판사에 비해서는 좀 한정적이죠. 형사 그렇습니까? 사건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검사도 해봤어, 그다음에 판사도 해봤어, 국회의원 해봤어, 이런 분들은 수임료가 굉장히 좀 셉니까? 그건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수임료를 많이 받고도 마음이 편한 사람은 많이 받는 거고요. 수임료를 왜냐하면 이게 다 궁박에 좀 처한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치, 힘든 상황이죠. 돈이 많건 돈이 어려운 없건 상황에. 솔직히. 네.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막 다 어렵다고 하세요. 음. 의뢰인이 와서 나 어렵지 않다, 돈 많이 줄게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볼 때 그 수임료를 많이 받지를 못하는 분들은 못 받는 거죠. 네네네. 예. 그럼 우리 정미경 전 최고님은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낼 사람인가 좀 보일까요? 그냥 대부분 다 어려운 분들이 오세요. 어려운 분들. 그리고 다 아는 분들을 통해서 아는 지인들을 마름으로.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네. 그걸 다 상황을 다 참작하고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어제 보셨죠? 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대로 잘 나왔습니까? 아니죠. 저건 아마 바뀔 거예요. 이게 대법원이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네. 항소심이 있고 이제 알겠습니다. 대법원이 있으니까요. 네. 바뀔 겁니다. 그 이야기 잠시 후에 네. 같이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리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수임료보다는 출연료 걱정을 해주세요. 출연료 이렇게 적게 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지금? 대기업이 말이야, 방송국이. 이건 모두의 마음인데. 네. 박진영 부원장님, 다른 분 얘기는 제가 그렇게 수긍하겠습니다만 박진영 부원장님도 과연 그럼 제가 출연료 목만큼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너무하네. 지금 가야겠네 지금. 오늘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늘 담백하게 해주십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따 또 할 말씀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노 변호사님이 이제 강혜경 씨 변호인 역할 하고 있잖아요. 네. 새벽에 올라오셨다고 네, 창원에서. 어제 창원 갔다 오셨 열심히 그래요? 일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혜영 기자가 뉴스 정리해 주시고요. 네, 출연료 10,000원 받는 신혜원입니다. 월급 따로 받잖아. 그런 거 안 많아요. 아무튼 예. 네. 자, 그러면 출연료 제일 많이 받는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1심은 이제 다들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셨을 거고, 예. 일단 그 1심 내용에 대해서 간결하게 좀 정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자세한 내용은 어차피 또 오늘 또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 좀 짚어주실 거라고 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사실 4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제 또 추가로 또 한두 개가 더 더해지긴 했는데 어째 진행 중인 재판 중에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쉽지 않다라고 봤던 재판이긴 했어요. 네. 네, 그런데 무죄. 선거법에서는 실형 1년이 나왔는데 이제 위증교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재판부의 판단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김진성 씨의 위증은 있었다. 그리고 김진성 씨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교사 행위도 있었다. 교사라는 행위는 있었다. 네, 어떻게 해달라는 이런 거죠. 예. 다만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을 시킨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예. 그리고 네. 그 김진성 씨가 재판에서 실제 어떠한 내용으로 위증을 할 거라고 이재명 대표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 변론 여지서를 주거나 한 것도 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그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네.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네, 1심 판결의 예. 결론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셨고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어렵지 않은 언어로 특히 이제 두 분의 법조인들 계시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당연히 이제 하나의 법으로 판결을 하는데 두 분의 의견은 매우 다르시겠죠. 일단 뭐 우리 정미경 전 최고위원부터 한번 말씀 좀 해주실까요? 제가 사실 이제 검사로 있을 때요. 네. 그 위증 교사 사건, 위증 사건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 그때는 그래요? 여자 검사가 많지가 않을 때였기 때문에 네. 하여튼 공판 검사를 다 보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판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위증이 걸리면 그 위증에 대해서 위증 교사가 당연히 들어와요. 근데 그때 당시 변호사 위증 교사 사건은 거의 없었는데 그때 제가 하게 돼요. 네. 왜냐하면 이 위증한 아주머니가 사실은 그 나한테 위증하라고 시킨 게 우리 변호사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시작됐는데 그 변호사님이 굉장히 실세였어요. 검찰 출신이기도 했고, 예, 저는 잘 몰랐지만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압박이 엄청 들어왔죠. 근데 제가 기소를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사건을 하다 보니까 이 머리 비상한 사람들, 특히 변호사들 이런 사람 법을 가지고 그냥 놀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위증교사 그 입증하는 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검사의 시각으로 사실은 이 사건을 계속 열심히 봤는데 지난번 그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그 수법 우리가 이제 검사의 용어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밝히기 어렵다는 말씀이 그냥 야 너 이거 증언 이렇게 해라고 그렇지. 딱 하지 않고 그렇게 안 하죠. 슬그머니 이렇게 한다는 예, 거죠.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당연히 너 이렇게 해줘, 이렇게 말해줘, 이렇게 거짓말해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딱 떨어지는 게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그 백현동 사건에서 네. 그 용도 변경해 주는 거 그게 네. 핵심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담당 공무원. 그러니까 백현동 사건에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해서 그게 허위 사실로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기소가 되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공교롭게도 그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근데 전화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데 이게 녹취가 될 거라고 아마 다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핵심적인 거. 누군가 국토부가 용도 변경 안 해주면 직무유기라는 보고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당신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억하는데 나는 국토부가 영도 변경 안 해주면 직무유기라는 보고를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한다. 네. 내 기억은 그렇다. 네. 그게 당신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런 사실 없습니다 하거나 기억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 나는 고의가 없다는 거에 새로운 증거를 만드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난 내 기억은 그런데. 네, 그러면 법정에서는 이렇게 말하겠죠. 판사님 나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나는 그렇게 기억한다는데 네. 결국은 무슨 말이냐 고의가 없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죠.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의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그러면 그거랑 비슷하게 이재명 대표가 이 김진성 씨가 하고 통화한 것도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네. 거기서도 되게 재밌어요. 당시에 어쨌든 제가 뭐 들은 얘기 PD한테는 고소를 취하해 준다고 약속을 미리 했었다는 거고 그 기억하세요? 혹시?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그렇죠. 자기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신은 기억하냐.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겠다 그래요. 이 사람이. 김진성 씨가.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김병량 전 시장 측이 KBS 측하고 상의를 했잖아요. 그건 뭐 사실일 테고 혼잣말로. 구체적인 내용은 또 알 필요가 없고 뭐 십수년 재판이 10수년이 지난 일 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김병량 전 시장 측이 KBS와 상의했고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좋죠.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럼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건 간에 나는 고의가 없는 거예요.
내 말로. 네. 좀 굉장히 디테일해졌는데 예, 예. 여튼 그 말씀은 이재명 대표가 매우 지능적으로 이 자신의 고의성을 숨겼다라고 한번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럼 법원이 이걸 밝혀내야 되는 건데 그냥 법원이 거기에 넘어갔다? 아니죠. 두가 지금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녹취록은 예? 이 머리 좋은 사람이 갖고 논다니까요. 예? 아, 뭐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주라고 중간에 막 후렴구를 넣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내용을 모르겠다 그러는데 계속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재명 대표 손을 들어주려면 기억나는 대로 말하세요. 이게 막 섞어놨어요. 이재명 대표가. 네. 그러면 그 부분을 따라서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쪽은 이쪽 손 들어주는 거죠. 공직선거법 위반에 그 엄한 중형을 선고한 그 재판부는 이 수법을 이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부는 알았고 지금 예. 지금 판결 이 내린 재판부는 몰랐고.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 판결의 가장 핵심적인 모순점이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이면 김진성 씨도 위증 교사가 무죄면 네. 김진선 씨의 위증죄도 무죄로 내렸어야 되는 거예요. 네, 박진영- 위증 교사가 없었다 그러면 박진영. 위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위증은 있었다고 하고 네, 네. 교사는 고의가 없었다고 하니 네.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잖아요. 일단 뭐그 그렇기 부분-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 네.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증을 했다는 사람은 유죄인데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람이 무죄라는 게 이제 그렇죠. 이해 안 될 거란 말씀이시고. 예. 근데 조금 그 시간- 부분도 예. 다뤄봐야 되긴 하는데 네. 그 아까 이제 뭐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거를 뭐 이제 똑똑한 만드는 사람들은 거죠. 갖고 논다라고 예, 했는데 예. 그렇다면 예. 그 녹취에서 그렇게 법의 해석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그 고의성을 입증해야 되는 거는 검찰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추가적인 하죠. 증거를 또 뭐 낸다든지. 아니 이 예. 말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거를 한다는 건 다 정황 증거겠죠. 이게 다 아니 변호사가요 위증 교사를 했을 때 그 변호사가 자백하는 경우는 없어요. 누가 자백을 그거 하겠어요? 못 잡아요 다 다른 재판에서도.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말을 믿어줄 거냐 네. 아니면 이 사람의 말을 믿어줄 거냐의 문제죠. 판사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 거냐의 문제잖아요. 예. 증거라는 게 물증이 뭐 다른 있겠어요? 재판부는 다른 판결 내렸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건 항소심 가면 바뀌어요. 왜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만약에 항소심에 가서 하려면 두 개 똑같아야 된다니까요. 위증이 무죄, 위증교사 무죄, 네. 위증 유죄. 그럼 알겠습니다. 위증교사 유죄 이렇게 네. 나와야죠. 자 노영희 변호사님. 이게 그 고의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는 네. 위증을 하는 사람의 고의, 그다음에 위증을 시키는 사람의 고의. 네. 예를 들면은 노영이가 박진영은 바보다 이렇게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우리가 제가 이제 우리 그 기자님에게 네. 박진영은 바보다라는 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신채영 기자가 박진영은 바보라고 안 생각하고 있는데 노영이가 시켜서 박진영은 바보다라고 말을 하면 위증 교사가 성립이 돼요. 근데 신채영 기자가 신혜원.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신혜영 기자가 제 말을 듣고 박진영은 바보다라고 말을 안 하고 자기 생각에는 박진영이가 못생겼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점점 어려워져. 아니 네. 자 저는 박진영은 바보라는 말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는데 예. 바보라는 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네. 이 기자님이 박진영은 못생겼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저 때문에 위증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청한 내용과 다르게 지금 말을 한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박진영이가 사실은 잘생겼는데 박진영은 못생겼다라고 주관적으로 자기가 생각해서 말을 했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면은 못생겼다라고 말을 본인은 했지만 내가 시킨 거는 바보란 말을 시켰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교사 예를 들어서. 내용과 실제 위증한 예,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를 네. 들어서 그런 경우에 제가 그러면 위증 교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 어쨌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지금 검찰이 논리는 혹은 우리 정 변호사님의 논리는 네. 어쨌든 저 사람은 위증을 했으니까 노영이를 위증 교사를 처벌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지금 위증죄가 인정이 됐으니까 본인이 위증했다고 또 스스로 인정했으니까. 네. 하지만 내가 시킨 거는 예를 들면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그- 경우도 네. 돼요? 그 위증죄가? 고의에 아니.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요거 하나만 좀 여쭤봐요. 예를 네. 들어서 우리 건물 앞에 식당이 딱 두 개 있어요. 하나는 국밥집, 하나는 짜장면집이에요. 네. 어디 가실래요 하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네. 제가 짜장면은 조금 별론데 이렇게 얘기한 거는 내 국밥집 가고 싶다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바로 그런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게 국밥집 가고 싶다는 고의로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짜장면 먹고 싶지는 않다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뭐 이렇게 변환시켜서 얘기하기보다는요. 네. 판사가 얘기한 대로 하는 게 제일 김진성 좋아요. 씨 증언을 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네. 살인을 시켰는데 네. 죽이라고 A를 죽이라고 시켰는데 네. 이 사람이 B를 죽였어요. 네. 그러면 B에 대한 그 고의가 네. 시키라고 한 사람, 교사한 사람에 네. 대해서 이게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진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수사를 할 때 여러 가지 각도로 그거는 딱 다 정답이 나오지 않아요. 포괄적으로 이 시킨 사람한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예도 적절하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요청한 부분을 이 위증하지 않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위증죄의 고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제 말이 네. 끊겨서 제가 지금 말을 다 못했는데 네. 자 제가 말할 때까지 끊지 말아주세요. 네. 자 교사라고 하는 것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네. 그럴 마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네. 그런 범죄를 저지르도록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증할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도록 해서 위증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인과관계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좀 전에 한 말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신혜영 기자가 박진영의 잘생기고 못생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었는데 네. 제 말을 통해 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저는 위증교사가 되는 거지만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런 말을 안 했다 그러면 위증교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제 말 때문에 그런 말을 했냐 안 했냐를 먼저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근데 재판부에 봤을 때는 요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고. 예. 그리고 일단 이재명 대표가 한 말 정도는 이게 2002년도 사건이잖아요. 네. 2024년도에 지금은 물론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진 게 2018년도예요. 네. 엄청나게 오래전의 사건이니까 기억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피고인이 그 정도 상황에서 야 네가 내용을 잘 못 기억할 테니까 한번 좀 봐라라고 하면서 변론 요지서 같은 거를 보내줄 수 있다. 네. 그 정도는 방어권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되는 거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다른 사건에도 많이 있어요. 그럼요. 변론 요지서 이렇게 보내주고 아니, 잘 생각해봐라. 변론 요지서까지 안 보내주고 예를 들면 사건을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고 연락 네.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자체는 뭐 꼭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네. 그 중간에 변론 요지서 보내준다는 말은 한번 하지만 그 30분 내내 그렇게 없는 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럼 네. 나머지 것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노영희 변호사님이 만약에 재판할 때 증인한테 기억이 안 난다는 증인한테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고 이거 한번 참고하라고 당신의 기억을 되살리라고 이렇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다 처벌해요. 자, 그런 경우에 위증교사로 다 다른 경우 다 처벌합니다. 처벌받았다. 아이 그럼요. 지금 굉장히 위험하신 말씀을 한 거고 네. 본인이 아마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있습니까? 변론 요지서 보내주고 참조하라고 없습니다.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는 여태까지 처벌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 증인이라는 것, 특히 법의 심판대에 의해서 선서하고 한 증인은 네. 순결해야 된다는 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판사나 검사 머릿속에. 그래서 손이 타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손 탄다 그래요. 손 타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순결성을 잃어버려요. 그 사람의 증언에 대한 신뢰가 그렇죠. 떨어진다는 예, 말씀이세요? 굉장히 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뭐였냐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 김진성 씨에게 원했던 게 뭐냐면 KBS와 김병량이 협의했다. 네. 최초로 PD는 취하해주고 주범으로 이재명을 만들자. 뭐 요거 비슷한 얘기 해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럼 증인한테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거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순결성 손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실대로만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는. 그것도 거의 하면 안 돼요. 일단은 증인을 접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 힘들어해요. 아 그래요? 판사들이. 그다음에 뭐냐면 증인을 접촉했는데 그 증인이 법정에 서게 만드는 거. 네.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검사들이 맨날 하잖아 그렇게. 근데 그건 방어권이라고 이야기를 아니, 하잖아요. 방어권이 되고.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수사를 할 때 참고인 조사 다 하잖아요. 수사라는 게. 당연히 해야겠죠. 네, 당연히 해야겠죠. 네.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갖다가 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는 A 증인, B 증인 이렇게 신청한다 그래요. 네, 네. 그럼 변호인 측은 자기네들 증인을 또 올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법원에서 다 보는 거예요. 판사가.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증인들이 만약에 검찰에서 증언한 거를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황 전체를 놓고 이 사람 말이 틀린지 아닌지를 판사가 다 결정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핵심은 그 뭐 우리 박진성
박진영 네. 원장님, 부원장님이고 바보도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지금 여기에서 핵심은 그거예요. 네. 그 김진성 씨가 위증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그 부분이 뭐냐면 네. 이재명 대표가 원하던 얘기예요. 협의. 네. KBS 측과 협의가 있었다.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다 위증이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로 이 김진성 씨가 제대로 된 답을 얘기하려면 그대로 말아야 돼요. 그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어야죠. 네. 예. 근데 그거를 이재명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잖아요. 네. 그죠?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변론 요지서 보내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한테 진술서를 쓰라 그래요. 그래갖고 김진성 씨가 진술서를 써갖고 몇 차례 다시 보내줘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재명 당시 그분의 변호인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네. 변호사가 또 통화를 해요. 네. 이 김진성 씨하고. 예, 그러면 손이 타는 과정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이제 증언하러 나가는데 네. 제가 진짜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그럴 때 어디 사건 변호사가 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 기억이 워낙 없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뭐 제가 뭐 어떻게 증언해달라는 건 네. 전혀 아니고 그냥 이런 네. 일들이 있었다는 것만 네. 말씀드립니다. 네. 요 정도도 안 돼요? 그렇죠. 그것도 예민한 사항은 그 정도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 네. 사람이 위증이 안 되려면 네. 그러니까 순결하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사실 판사님 그 내용은 제가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진상 씨도 전화했다 그래요. 네. 김용 씨도 전화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난 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달라고. 네. 근데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변론 요지서를 보내준대요. 참고하라고. 이걸 법정에서 다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괜찮을 수 있지만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원님 네. 논리는 모든 세상을 검사의 시각으로 보네요. 그러니까요. 검사는 모든 네. 사람 다 만날 수 있고 네. 그러면은 이 변호사라든가 상대방은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없습니까? 그게 손타는 겁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전혀 아니요. 말이 안 맞고요. 문제는 네. 만날 수는 있지만요. 이런 식의 대화를 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화에 대해서는 판사가 판결 안 아니 되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면 판결을 그러면 들어보세요. 잠깐 변호사 제가 이야기할게요. 여기까지 잠깐만요. 말할게요. 잠깐만요. 저를 공격했기 때문에 아니, 변호사 공격이 아니라 변호사의 말씀부터 굉장히 불쾌하게 하시는 게 야당 아니. 대표를 지능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서 시작하는 토론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검사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들어보면. 아니 토론은 자유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왜 소리를 지르세요? 그러면 명태균 씨를 아는지 몰랐는지도 기억도 못하는 비지능적인 대통령 밑에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토론 시작해야 됩니까? 일단 그러면 저 박진영 그러니까 원장님 남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먼저 한번 들어보고 남을 비하하고 검사로서 입장으로서 여기 토론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근데 제가 먼저 깔고 말씀드리는 저한테 거예요. 소리 지르는 것부터 먼저 사과하세요. 이게 제가 토론의 언제 소리 질렀어요? 방법이에요. 목소리를 높였을 뿐이지. 네, 일단 박진영 정확하게 부원장, 판단하세요. 박진영 네. 부원장 얘기 조금 차분하게 말씀 듣겠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법조인 두 분이 이야기하시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데 예.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원했던 답을 이 사람이 해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자 그게 어디서 증거가 나오냐면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와 이 사람이 만나서 네. 그래서 이제 적어요. 적는데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법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이야기를 한 거야. 네. 그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이 다 대답을 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아서 한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이 알아서 했느냐라는 건데 네. 제가 이분에 대해서 탐문을 해봤어요. 네. 쉽게 말하면은 알아서 눕는 사람이다. 그 당시 2018년도에 도지사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이고 싶기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알아서 그런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럼 또 왜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고 네. 대답이 바뀌었느냐? 정권이 또 바뀐 거야.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대통령도 못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이 사람 또 바뀐 거야. 그럼 왜 바뀌느냐? 이 사람이 백현동 관련 알선수재 의혹이라든가 다양한 범죄로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들을 파악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증언 태도가 그때 상황 혹은 누가 정권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좀 있긴 한데 이재명 대표가 시킨 대로 증언한 건 아니란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게 네.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 네. 지금 박진영 평론가 말이 정확히 맞는 것이 이 사람의 말 자체를 사실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위증했다라고 말하는 그 말 가지고 그 사람이 위증했다고 말하고 그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가 인정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말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위증을 한 거는 한 건데 네, 그거하고는 위증 별개라는 교사가 거죠. 꼭 세트로 가야 되는 건 그렇죠. 아니고 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든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알아서 자기 그렇죠. 편한 대로 자기 네. 이익에 맞게 증언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위증을
이 사람은 죄를 받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아까 계속 손 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꾸 증인들에 대해서는 검사님들하고 무슨 얘기가 있는지 사실 우리는 조금 의심 가는 바가 있어도 우리들이 그걸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워서 그냥 가만히 넘어가는 것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74억이라고 하는 알선 수재가 사실은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위험에 처해 있던 사람인데 네. 이 건 관련해서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알선 수재가 문제가 돼가지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은 아예 그거 기소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훨씬 더 검찰 측에 손을 탔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되게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네. 이 사람의 태도가 지금 박진영 교수 말하는 것처럼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또 현실적으로 위증했다는 그 부분은 이 사건하고 상관도 없는 혹은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부분하고 상관도 없는 부분이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무죄는 당연한 결과다라는 말씀이신 거 혹시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면 짧게 당연하죠. 네. 그 변호사가 그 머리 좋은 변호사들이 네. 지능적으로 위증 교사하는 거 이제는 못 밝혀요. 이런 판결에 의하면 위증 교사죄, 변호사가 하는 위증 교사죄는 아예 네.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위증을 했을 때 자기 책임하에 거짓말을 한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위증한 사람이 그렇죠. 네. 위증 그런 경우는 없고요. 위증을 했을 때 그럼 위증의 동기를 반드시 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네. 왜 위증을 했을까? 거짓말을 했을까? 네. 그러면 여기는 다 이유가 있어. 김진성 씨가 본인이 다 얘기해요. 당시에 그 이재명 지사 시절에 경기도 지사 시절에 김인섭 대표하고 백현동 개발 사업 진행 중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바우 씨에게 왜 그 김인섭 씨가 돈을 받잖아요. 알선의 대가로 77억 정도 네. 받고 지금 그 사건은 김인섭 씨가 구속돼서 지금 징역 5년 선고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잘해야 돼요. 김진성 씨 입장에서. 네. 그리고 김진성 씨는 김인섭과 정진상 이재명 대표 오른팔 하고 김인섭이 얼마나 친한지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 되게 하려면 정진상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이재명 지사한테도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요구하면서 변론 요지서 보내주고 결국 취지는 다 알잖아요. 어떤 취지로 증언해달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해준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자백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판 증언 위증을 하기 전에 네. 정진상 씨에게 이 사람이 문자도 보내요. 최선을 다하고 올게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네. 봤을 때 당연히 이거는 누구라도 수사를 하면 기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진성 씨, 그러니까 위증한 사람이 이해관계가 분명히 이쪽으로 훨씬 더 많이 쏠려 있는 아니 것도 이재명 사실이고. 지사에게 잘 보여야 된다니까. 네. 그리고 그 위증했던 의도가 뭔가를 생각해 본다면 반드시 네.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게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위증을 했는데 그 위증을 해서 이익 볼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대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건 맞습니까? 위증을 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는 맞아요? 맞지요. 우리 그걸로 무죄 나왔어요. 네, 우리 노영 변호사나 아니면 뭐 박진영 국장님께서. 그러니까 그걸 알아서 근데 어떻게 해요? 일단 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어제 선고가 두 개였던 거잖아요. 김진성의 위증,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 사건인데 김진성 대표는 위증을 했다로 유죄가 나왔어요. 네. 500에 나왔는데 이 재판부 설명 자료를 보면 이제 김진선 씨가 그렇다면 왜 위증을 했는가 그 동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설명은 좀 빠져 있긴 해요. 네. 그거 봐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네. 논리적 정합성을 만들기 위해서 증거를 찾아내는 절차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이 성립이 안 되는데 알아서 그 사람이 위증을 했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교사했다는 거 연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 사람은 위증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고 한 사람은 교사가 성립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결과로 나온 거예요. 아니 이재명 대표 측이요 변호하는 과정에서요 네. 본인들도 알았어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를 안 했다 이렇게 당연히 주장했겠죠 이재명 대표 네. 측에서. 그러면서 뭐냐면 위증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김진성 씨의 씨도 증언이 위증이 아니다. 위증이 아니다 이렇게 네. 주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도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소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도 고의가 없고 교사한 적이 없고 이 김진성도 위증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 관계가 일치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주장을 했다니까요. 근데 재판부는 이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차라리 그냥 무죄 유죄 이렇게 났으면 쉬운 거라니까요. 근데 교사 시킨 거는 무죄야. 고의가 없어서. 네. 근데 위증은 유죄야. 이게 너무 얼토당토 안 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네. 볼 때는 이
뭐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만 봐도 얼토당토 않다는 게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요, 차라리 그냥 전부 다 무죄 해주면 됐다니까요. 네. 그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라든가 변호사 측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모 최고위원이 정치적 메시지로 한 이야기일 뿐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위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거지 그 김진성 씨를 지목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권 반응도 좀 네.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또 좀 이따 저희가 또 박균택 의원이 나오기 때문에 또 어제 판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세부적인 내용 이따 짚고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 또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 법원을 나섰죠. 나와서 이제 재판부에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이제 한 말이 있습니다. 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네. 네, 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하자. 네. 네. 그리고 네, 재판부에 좀 검찰의 약간 네. 정치 기소였다 이런 점을 좀 얘기를 강조를 네. 한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 입장도 좀 살펴보면 일단 뭐 법정 구속도 될 수 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저께 이제 브리핑을 하려다가 취소를 하고 페이스북에 입장을 남겼습니다. 위증한 사람만 유죄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결 수긍하기는 어렵다. 다만 오늘 판결은 존중한다. 그러니 민주당도 그 선거법 결과 판결도 15일에 존중해라. 있었던. 예, 앞서 있었던 판결도 존중해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변호사들이 이제 앞으로 그 증인을 접촉을 해서 네. 변론 여지서를 보내주는 게 다 방어권의 범위 안에 있다 그러면 진짜 변호사들의 위증 교사는 아예 이제는 없어지는 예,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러면 지난번에 뭐가 생각이 나냐면 권순일 대법관이 있을 때 네. 그 당시 그 친형 강제 입원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재판이. 네. 그때 대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권순일 대법관이 주도적으로 했다는데 TV 토론 때 거짓말하는 거는 방어권 범위다. 방어의 범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도 방어권의 범위, 거기도 무슨 방어의 한 형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죄를 해줬거든요. 네. 근데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권순일 대법관은 나중에 우리가 이상하다 그러면 분명히 뭐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권순일 대법관 나중에 보니까 김만배 씨 그 화천대유 고문으로 또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앞으로 항소심하고 대법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뀐다라고 바뀔 보여지는- 거라고 네, 예상을 바뀔 거라고 하신다는 거죠? 예상하고 네. 그 다음에 이 TV 토론 할 때는 거짓말하는 게 괜찮다, 방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그 대법원 판결. 그건 전원 합의체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권순일 대법관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면 전원 합의체로 요 부분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저는 네. 정미경 변호사님이 참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미경 변호사님이지 지금 정미경 검사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무기대등의 원칙이 가장 안 지켜지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무기대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수사할 때는 검사에게 정말 무한한 많은 권한을 주고 있지만 실제 그게 재판 때라고 하는 것을 올려지게 되면 검사하고 변호사가 정말 대등한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지만 이 피고인을 위해서 제대로 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원칙이거든요. 네. 그런데 검사들은 처음부터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싸운 다음에 이 재판 때 피고인을 올려놓은 다음에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이용해서 정말 피고인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외국과 다르게. 그런데 이 변호사님은 자기가 지금 변호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본인이 지금 변호사가 아니라 검사인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증인도 접촉하면 절대 안 되고 공격하는데 지금 계속. 아니 공격이 아니라 지금 본인이 한번 네. 말한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계속해서 검사들은 순진무구하고 검사들은 공명정대하기 때문에 증인을 접촉해도 괜찮고 손을 안 타는 것이고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고 변호사들은 되게 지능적이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증인을 만나도 안 되고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방어권을 행사해도 안 되고 뭐를 해도 결국 방어권이 아니라 뭔가 지능적으로 뭔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자꾸 전제를 까시니까 그게 검사 문제라는 변호사가 거예요. 대등해야 되는데 절대 우리나라는 대등하지가 않고요. 우리는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서 족쇄를 채워놓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 변호인으로서 이 의뢰인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변호사님의 지금 그 노력도 사실은 엉망진창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이 검사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검사하고 변호사가 제발 무기를 대등하게 해가지고 좀 싸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달라. 특히 그게 검사님들 출신 변호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개인 토론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네. 공격을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노영희 변호사한테 네. 그러면 노영희 변호사님은 계속 위증교사 하셨다는 겁니까? 그게 무슨 걸리지만 상관이에요? 않았지? 지금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여기-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아, 무슨- 여기에서는 절대 그런 말이 연결이 아니, 안 되죠. 제가 위증교사인 거 아까도 보셨어요? 그랬잖아요. 변론 여지서를 뭐 보내주는 게 괜찮다는 네. 식으로. 자, 그러니까 제 네. 얘기는 가능하면 아니 이렇게 사람을 말이 안 맞아요. 공격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말이 안 드리는 거고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검사가 할 수 있는 게 다 나와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뭐 검사 니네들은 다 할 수 있고 변호사는 할 수 없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검사들은 미국의 네. 검사하고 틀려요. 네. 단순히 변호사하고 대등하게 싸우는 지위가 아닌 거예요. 준사법기관으로 모든 사건을 수사해서 이 사람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억울한 사람 얘기 들어주고 석방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게 검사인 거예요. 그걸 마치 대등한 지위에서 놓고 생각하는 와. 것조차 잘못된 거고. 자, 정리를 그다음에 하면 좋을 아니,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정리할게요. 저희는 대등하게 이재명 싸워- 대표의 대등하게 위증교사 싸우는 아니, 그러니까 재판을 이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공격을 있는데 하니까. 지금 너무 논점이 너무 다른 데로 간 것 같아서 그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정리를 예. 제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정리할게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변호사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을 네. 했던 사람으로서 예. 그 당시 그 힘 있는 변호사, 네. 권력이 있고 네. 이런 사람들로부터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당했어요. 네. 온갖 저희 집안 얘기까지. 그런 식으로 검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검사들 막 탄핵하잖아요. 수사한 네. 검사들. 제가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는 아니, 이제 의원님, 좀 더 확장되는 그런 거니까. 검사 특권의 나라에 살아서 참 좋겠습니다, 진짜. 그런 윤석열 식으로 대통령 차에 살아서 얘기하잖아요. 좋지요, 진짜. 그- 감정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 이런 식으로 지금 네. 두 분이 아니, 쌍으로 지금 제가 공격하고 말씀을 있잖아요. 드리는 게 이거예요. 네. 야당 대표 그냥 아니, 이야기하면 토론을 할 되는데 때 기본을 안 지키고 자, 있어요. 의원님이 지금. 먼저 자,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 야당 대표에 네.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네. 지능적이라는 형용사를 써가지고 악마화하면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래서 이 토론 지능적이라고 자체가 그랬어요? 지능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변호사의 아니, 지능적이라고 이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비상한 머리를 자, 갖고 있다고 우리 저- 그랬어요. 자, 우리 썼거든요. 여기까지만 좀 하시고 그래서 이걸 예. 대받아 제가 치시는 오늘 거고요. 그 정미경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야기 뽀개야 되겠어요. 아니 대한민국 아, 정부와 우리 생각하는 이게 네, 뭐예요? 잠시만요. 여당이 네네. 야당 대표의 사법적인 절차에 목을 매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네. 이게 검사 특권의 나라입니까? 저도 저 정치권 생활 오래 했습니다만은 여당 대표가 집권 여당 대표가 일주일 동안 아무 민생 경제 메시지도 안 내고 야당 대표 죽어라 재판이 결과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 여당 처음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말씀까지 딱 듣고 아니요. 오늘 이제 정미경 저 최고위원님께서 네. 이제 처음 나오신 거라 가능하면 저는 이제 최대한 발언 기회를 좀 더 드리고 시간도 이제 확보를 좀 해드리고 가능하면 또 뭐 굳이 이제 따지자면 진영으로 보자면 또 혼자 여당 편이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배려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아마 말씀은 다른 분들보다 더 뭐 충분한 시간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요 사건에 대해서는 요 정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그 법과 정치가 분리되고 오늘 토론은 사실은 그 판결에 대한 네, 판결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 하는데, 이제 나눈 예. 거였으니까요. 근데 그걸 갖다가 네. 갑자기 정치로 또 이제 섞어가지고 무슨 야당 대표를 왜 어쩌고? 그럼 야당 대표는 죄를 졌는데도 다만 이제 저 아까 그 오해를 수사 안 하실 받아요? 만한 네. 부분은 뭐였냐면 아까 그 지능적이라는 게 아마 변호사들의 그런 행태를 말씀하시려고 네. 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지능적이라고 하시니 마치 이재명 대표가 또 마침 또 변호사 자격도 있고 하시니까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 지능적으로 마치 그 증인에 대해서 위증을 이렇게 교사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아마 하신 걸로 받아들이신 것 아니, 같아요. 그것도 그렇죠. 그렇고요. 네. 저 나쁜 게 문제는 뭐냐면 헌법에 무기대등의 원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대한민국은 무기대등의 원칙이 당연히 정해져 있는데 원래 무기대등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아까 제가 좀 그걸 듣고 되게 이상하게 지금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럼 네. 변호사한테 긴급 체포권이 있습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사고 방식이 문제라니까. 아니 왜 사고 방식이 문제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헌법하고 요- 법률에 요 다 되어 있는데. 법에 관한 그러니까 얘기는 지금 나중에 뭐 무슨 따로 소리야? 하더라도 왜 이렇게 자, 자꾸 두 분 사람을 공격해요. 여기 예. 나와 아니, 있는 네, 자, 내가 두 분, 지금 두 분. 하는 거예요. 네. 자, 무기대등의 원칙이 아닌 게 대한민국의 네, 우리 저 노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그 형법이 그런 식으로 문제다. 궤변을 하지 마세요. 누가 개변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게 헌법상 개변이에요?
자, 자, 헌법상 직무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변호사한테 자, 두 분, 주어집니까? 두 분 여기까지만 하고 요 법률과 관련된 토론은 나중에 한번 저희가 시간을 따로 마련을 해볼게요. 예, 오늘은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룰 뉴스들도 좀 몇 개 더 있으니까 네, 좀 시간을 저희도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이 뉴스, 소식은 짧게 네. 전하고만 갈게요. 그 이제 민주당이 발의했던 이제 김건희 특검 세 번째 특검법에 대해서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제2 요구권이 통과가 됐습니다. 음. 말인즉슨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곧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인다. 네. 이 이야기고요. 그래서 원래 28일 본회의에서 이제 다시 올려서 재표결을 하게 될 텐데 뭐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거냐 이게 또 하나가 관건이고 그 다음에 표결을 조금 일정을 조절한다는 얘기도 민주당에서 있는 모양이고요. 아니 현재까지는 그대로 28일 하는 아, 걸로 28일 본회의에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지능적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요 그래서 소식은 28일로 그냥 변경 없이 간다. 네.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요 사안 봤고요. 자, 이번에는 여당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여당은 그놈의 단계 이슈가 아직도 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최고회의에서 진짜 말 그대로 갈등이 폭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싸워도 네. 모두 발언 끝내고 비공개 전환합니다 하면 문 닫히고 나서 거기서 막 싸우거든요. 네. 면전에서부터 카메라 앞에서부터 고성 요구하기 그러니까 공개된 시작했던 상황에서도 그렇죠. 네. 그 장면을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고 한 문자가 와 있습니다. 같이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기사가 났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네, 최고위원회의에서 요 정도 감정 드러낸 경우는 흔치는 않죠. 또 최고위원 하셨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잘안 들려가지고 뭐.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막 그 김민전 최고위원이 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에게 좀 굉장히 감정 섞인 그러니까 이제 막 발언들.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고 하니까 네. 김민전 최고가 뭐 그 8동은 8명의 한동훈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알았냐? 그럼 그거는 따져 본 거냐? 뭐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내용도 우리 최고위원들한테 공유해 달라. 왜 대표만 알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본인에 대한 비방 글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는 기사를 내가 봤는데 그렇다면 나 김민전 사퇴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고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제가 누굴 고발한다고요? 사실무근인데요. 제대로 알고 얘기하시죠. 이러다 보니까 전 봤는데요. 아닙니다 하면서 설전이 막 오갔고 수습을 했어요. 사무총장이 수습을 했는데 문 닫히고 비공개 회의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 사안으로 고성이 오갔고 이 회의 다 끝나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백브리핑을 하러 나왔는데 거기서 좀 격양된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은 결국은 당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그런 일종의 어떤 뭐 퍼포먼스다라고 하면서 지금 특히나 명태균 이슈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여러 우리 당 인사들이 특히 이 이슈로 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 대표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최고위원들하고 굉장히 껄끄러운 몇몇 최고위원들하고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이준석 당 대표 때 이제 제가 그 최고위원 중에 한 분, 한 그랬어요. 사람이었기 네. 때문에 뭐 그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 또 그때가 더 했나요? 네, 더 했죠. 그때도 더 했고 지금도 굉장히 심한 것은 혹시 당 대표와 용산과의 관계가 좀 불편하기 때문인가요?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뭐 각자 속내가 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음. 근데 원래 최고위원 회의 때는 그렇게 많이 해요.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아주 뭐 놀라운 상황은 아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도 별로 아닌 것 같다. 네, 또 그러고 나면 또 그다음 웃으면서 또 악수해요. 그럼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은 사실 별것도 아닌데 당 대표를 흔들려는 거다라는 한동훈 대표의 그 입장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그 전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 제가 최고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 그 당원 게시판이나 이 돌아가는 걸 좀 알거든요. 네. 근데 좀 이해가 안 돼요.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언론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는. 지금 네. 당원 게시판 이슈에 대해서는 네. 참 상황 아니 파악이 그런 안 여러 됩니다. 가지 상황이 이렇게 막 보는데 네. 그게 막 그 뭐지 인적 사항이 막 다 나오고 뭐 이런 상황 자체가 솔직히 그 잘 이해가 안 돼요. 당원 게시판 가족인지 들어가 보신 적은 아닌지 없으시죠? 밝히라. 최근에요? 네. 최근에는 없죠. 그러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이 국민의힘의 상황이 어쨌든 뭐 정치판에 또 오래 뭐 분석을 하셨으니까 지금 이 상황은 한동훈을 끌어내리기 위한 작전이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작은 뭐 이벤트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한동훈 대표 끌어내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보기에는 누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친윤들이겠죠. 친윤들이? 범친윤들이 그렇게 하는 네.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김은혜 의원이라든가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평소에 의견을 잘 밝히지 않는 분들까지 참전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전반적으로 한동훈 포위 다 됐어. 이 정도면은 한동훈 이제 폐기해도 돼.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대안을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시고요. 지난번에 5인 회동했잖아요. 오세훈, 네. 나경원, 예, 중진 김기현, 5인방. 권영세, 예. 또 누구였죠? 박형준.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수습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아닌가요? 한동훈 다음을 준비를.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최근에 뭐 썰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원희룡 비대위원장 썰도 여의도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그 프로세스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의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윤리위 아니면 뭐 뭘 해서 저는 대표를 물릴 수 그 있죠? 이준석 대표 때처럼 네. 극단적 몰아내기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극단적 몰아내기로 가지는 않으면서 네. 타협책을 찾지 않겠나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면은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김건희 두 분 사이에 어떤 이 공통된 서로의 약점 마주 잡고 있기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 상황은 피하고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뭐라고 합니까 팽당하는 이런 상황은 아닌 절충점들 이런 식으로 저는 남겨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럼 현역 의원도 아닌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물러나면 끝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텐데 어떻게든 버티거나 그러지 뭐 않겠습니까? 버티겠죠. 아, 버티겠죠. 그러나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을 만들 것이다. 버티기 네네. 쉽지 않은 상황. 네. 혹시 뭐 노현영 변호사님께서는 아니요, 저는 뭐 여기 덧붙일 말은 없는데 네. 일단 한동훈 대표의 그 해명이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아. 그 본인의 가족이나 뭐 본인 명의 이런 것으로 올라간 게시판의 내용도 사실은 심각한 수준인데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해명한 내용 자체가 우리들이 이렇게 마땅히 수긍하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고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면서 또 친윤들 간의 이 갈등 부분이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재명 대표의 지난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숨통이 그쪽으로 트이는 방향이었다가 갑자기 이번에 위증교사 문제로 다시 또 이제 닫혀지니까 더 공격의 기세가 한동훈 대표 쪽으로 몰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면은 결국 한동훈 대표가 자기 스스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네. 이재명 대표의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뭔가 좀 기사회생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망한 부분이 생겨서 이게 저는 이분의 한계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결론적으로 이거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 갈등을 봉합하거나 아니면 잘 치유해서 같이 이제 용산과 함께 이렇게 가야 될 거라고 아마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러기가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밖에서 볼 때는. 근데 들리시는 얘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아는 분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실 때는 안쪽 상황은 어느 정도 심각한지 혹시 좀 파악이 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뭐 심각하다 그러고 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잘 통합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네. 그 어떤 상황이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아직까지 판단하기 좀 이른 것 같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명태균 리스크에 관련된 인물들이 뭐 나를 공격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진짜 정말 사실 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 정말 여당의 뭐 진짜 잠재적 대권 주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굵직굵직한 정치인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지금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도 저희가 이제 보도를 했지만 오세훈 시장의 그 오랜 인연을 가진 이제 후원자 김모 씨가 강혜경 씨에게 이제 3,3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한 거가 공개가 됐어요. 네. 일단 이제 미래한국 연구소는 이제 명태균 씨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나갈 때 미공표 여론조사를 한 13건 정도 해줬고 당사자들은 이제 나는 보고받은 적 없다. 여론조사 대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어쨌든 3,300만 원을 금전이 오간 기록까지 공개가 된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그 후원자 김 씨가 어제 이제 JTBC와의 통화를 하면서 네. 오 시장은 아무것도 몰라. 여론조사 보고받은 적도 없고 오 시장은 아무것도 몰라.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왜 돈을 줬어요? 라고 하니까 내가 오세훈 시장을 짝사랑해서 오세훈 시장을 돕기 위해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잠깐만 들어볼게요. 네. 여론조사를 하는데 뭐 오세훈 시장을 뭐 유리하게 해주니 뭐 헛소리 하니까 시장이 그냥 한 그래 그냥 했나 봐요. 하여튼 그냥
시장 좋게 해준다 하니까 그래 뭐 고향놈이니까 그 부산하니까. 자, 그러면서 하여튼 돈은 내가 줬는데 네. 그 돈을 이제 뭐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에 썼는지 뭐에 썼는지도 난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의혹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여기 최초로 불거진 게 9월인가 9월 말인가 뭐 10월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 김모 씨 후원자 김모 씨가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해서 좀 사건을 잘 덮자 이렇게 이제 회유를 하는 듯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사건을 덮자. 덮자.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좀 그 관련 녹취록을 간단하게만 읽어볼게요. 네. 이제 그 후원자 김모 씨가 자 이거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냥 뭐 강 실장만 덮으면 되는 문제인데. 강 실장은 강혜경 씨. 그렇죠. 강 네. 실장만 덮으면 되는 문제고 그리고 명태균만 죽이면 되지 우리가 국민의힘까지 다 죽일 수는 없잖아. 청와대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뭐 확전을 원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후원자 김모 씨가 막말로 명태균한테 한 10억 주던지 네 혼자 뒤집어 써라. 명태균이 뒤집어 쓰든 감옥에 가든 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하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회유를 시도한 듯한 그런 정황이 담긴 이제 녹취록이 공개가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덮으면 되네. 강 실장만 덮으면 되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강혜경 씨가 저만 덮으면 되죠. 근데 저는 덮기가 싫어요. 예, 이제 이런 그렇게 얘기를 또 이제 하기도 뭐 합니다.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 10억, 20억 줘서라도 어떻게 명태균 좀 뭐 죽이자 혹은 뭐 덮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런 왜냐하면 강혜경 씨 또 변호인이시기도 하니까 강혜경 씨한테 이런 유의 회유나 뭐 일종의 협박 뭐 비슷한 것들이 좀 종종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어제 사실은 강혜경 씨하고 창원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이게 다 터진 얘기였었어요. 근데 강혜경 씨 말로는 사실은 이 김땡땡 씨는 본인이 이제 꽤 오랫동안 이 오세훈 시장하고 처음에 이 명태균 씨가 일을 할 때부터 몇 년 동안 직접 접촉을 하면서 꽤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되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신뢰 관계가 있었던 상황이었던 요 것 터지기 같아요. 전에도 이 이야기는 혹시 우리 변호사님한테 하긴 네,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본인은 이제 이런 얘기를 공개를 이제 일부러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덮기 위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었었다. 네. 이제 그런 얘기는 조금 해줬었었죠. 근데 여기 네. 보면은 너만 덮으면 되지 않냐. 이거 이제는 무슨 자리를 줘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돈을 줘가지고 명태균 씨가 원하는 돈을 줘가지고 좀 덮을 수 있을 때 네가 좀 도와달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었다고 해요. 네.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싫다는 얘기를 했었었다는 건데 그 이후의 태도를 가지고 사실 매우 명태균 씨 측에서 불쾌했었다는 얘기고 더 중요한 건 명태균 씨가 중간에 매우 이 오세훈 씨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었는데 네. 물론 3,300만 원은 입금이 됐기 때문에 빼박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반박을 못했지만 중간에 봉투 같은 거를 들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에 남지 않은 금전적인 어떤 오간 것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현금으로. 네,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명태균 씨의 그 변호를 맡으면서 명태균 씨부터 들은 내용도 이제 이 얘기였는데 그래서 김소연 씨가 어제 또 다른 방송에서 본인이 인터뷰를 한 내용에도 그 봉투를 여러 번 주면서 이제 명태균 씨에게 가서 돈을 주고 왔는데 명태균 씨가 그거 보고 이거 먹고 떨어져라는 얘기냐 이러면서 매우 분개했었다 이런 네.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하고 강혜경 씨가 일치하는 부분이 또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오세훈 시장에 관련된 부분.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세훈 시장이 좀 빠져나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 근데 어저께 그 김병민 정무부 시장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 시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그 후원자 김모 씨와 명태균과 강혜경과의 어떤 지저분한 금전 거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 시장은 모른다. 그러면서 도대체 강혜경은 그럼 왜 그런 상황에 국정감사에 나와서 증언까지 하고도 김모 씨한테 1,000만 원 융통해 주세요 이런 문자를 보내느냐. 그것만 봐도 그들의 어떤 그들끼리의 금전 관계가 복잡했던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전혀 복잡할 거 없고요. 강혜경 씨가 그럼 그 전에 이 김땡땡 씨하고 무슨 금전거래가 있었냐 전혀 없었어요. 단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김땡땡 씨하고 강혜경 씨 간의 관계는 좀 신뢰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물론 이제 강혜경 씨 혼자만의 착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편히 이 미래한국 연구소나 이 김영선 씨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강혜경 씨가 돈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형편이 이제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이분이 좀 돈도 있고 그동안에는 되게 신뢰관계가 있었으니까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안 됐던 것이고 이분은 이게 이런 식으로
그 겉으로 이제 드러나게 될 건지는 몰랐었겠죠. 이제 그랬던 얘기인 것이고 네. 그 보고서라고 하는 게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하고도 관계가 많아요. 예. 그 PC, 그러니까 이 지역 사무소에서 사용했던 명태균 씨 전용 PC에서 나온 포렌식 결과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의 보고서가 링크체로 그냥 다 연결해가지고 넘겨진 부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오세훈 시장의 이 여론조사 결과물도 사실은 다 그대로 넘겨진 부분들이 많대요. 근데 그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세훈 시장하고 안철수 씨하고 단일화하는 그 관계에서 오세훈 시장을 도와주라고 계속해서 명태균 씨에게 요청을 했었었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보고가 됐었다는 그 기록이 나왔거든요. 네. 그게 아마 오세훈 씨가 나한테 오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 재밌게 말하는 그 근거가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게 지금 오세훈, 김종인, 이 김땡땡 뭐 이런 분들 간의 연결고리가 그렇게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명태균 죽여야지 우리 국민의힘까지 죽일 수는 없지 않냐. 이 얘기는 명태균 못 죽이면 국민의힘이 죽는다는 얘기인가요? 국민의힘 죽을 것 같은데요. 설마. 아니 지금 근데 저렇게 얘기하면 그럼 네. 나는 아까처럼 소리 질러야 돼요. 어? 아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아니, 이제 요 얘기가 명태균을 죽여야지. 본인은 막 함부로 막 말하고 상대방에 제가 대해서, 형용사를 구체적 사람을 특정해서 지능적이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아니 네. 그거 갖고 말꼬리 잡지 당은 마시고요. 그 공동절에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복수 명사입니다. 제가 네. 원래 목소리가 큽니다. 자, 그래서 명태균을 목소리 작아요, 죽여야지 지금? 국민의힘. 크게 하세요. 자, 요거까지만 좀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예의를 지키세요. 예의는 네. 지능적으로 먼저 지켜주십시오. 네. 네. 무슨 지능적이야. 네. 지능적인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자, 그럼 요 얘기만 좀 하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만약에 이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이 사실이라면 네. 제가 가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출도 문제가 됩니다. 네. 오세훈 시장 후보 선출도 문제가 됩니다. 홍준표 시장도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태 씨도 공천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네. 공당의 주요한 지도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헌법 8조 2항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 네. 저는 위반인 것 같습니다. 통진당 사태, 통진당 해체됐잖아요. 네. 통진당이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비민주적이었다. 조작이 있었다라고 해서 해체됐습니다. 물론 이념적으로 종북적이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국민의힘이 해체 수준을 겪을 수 있는 위기로 가지 않을까. 아, 이 그런 명태균 생각이 사건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말을 참 본인이 함부로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공격하는 건 진짜 안 맞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결국에 지금 이 두 사람의 녹취된 이게 뭐 어떤 상태로 녹취가 됐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말 한마디 갖고 국민의힘의 모든 그 잠룡들이 다 문제가 있다, 뭐 해체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거는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뭐냐면요. 그 이 김모 씨하고 강혜경 씨가 두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이인지를 먼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밝혀질 이 거예요. 후원자랑 수사하면. 강혜경 네, 씨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네. 보통의 경우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돈 1,000만 원 빌려달라고 안 그러거든요. 돈을 빌려달라고 할 사이면 네. 도대체 어느 정도 가까워야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일단 그 관계성이 다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핵심은 뭐냐면 그때 네. 당시에 그 오세훈 시장 후보 시절에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와 뭐 여러 가지 뭐 그 단일화 이런 과정에서는 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그 본인이 그 당시 정권에 문재인 정권에 이제 이건 아니다라고 싶은 많은 분들이 지지를 했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선거에 계속 졌기 때문에 네. 그 선거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에 꼭 이기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돕는지도 모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왔다고요. 네. 근데 그 오세훈 시장 후보 당시 후보가 아무 대가 없이. 그렇죠. 아무 대가 없이 진짜로. 그때는 목숨 걸었던 게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탄핵 이후에 그때 당시가 우리 당 이름이 국민의힘 이전에 자유한국당. 네.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그 상황 속에서 다 졌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기질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오세훈 시장 그때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당선돼야 된다. 네. 그래서 온갖 사람들이 전부 다 도왔다고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후보는 모를 거예요. 누가 자기를 도왔는지조차도. 네. 예. 왜냐하면 김종인 그 당시 아마 이분이 비대위원장
예. 김종인 드셨을 거예요. 비대위원장? 네네. 예.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반드시 그렇기 이겨야 때문에 되는 상황에서 이 김모 씨하고 네. 강혜경 씨의 그 사이는 네. 다른 사람보다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돈을 빌리고 이러고. 그다음에 김모 씨하고 명태균 씨도 되게 가까운 사이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 사이에서 이 돈 문제, 항상 돈이 문제잖아요. 네. 이 돈 문제가 돈 거래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먼저 밝혀지고 나서 뭔가 얘기를 해야지. 네. 겨우 그 얘기 뭐 오세훈 시장 얘기 한마디 나왔다 그래갖고 오세훈 시장이 마치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한다? 그건 안 되는 지금 거죠. 어떤 분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판결 확정 안 됐으니까 네.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민주당 쪽에서 나오신 분들이 맨날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겨우 이 정도 가지고 뭐 오세훈 시장이 뭐 어떻다 이런 식으로 막 앞서가서 너무 얘기하는 건 앞서간 얘기다. 맞아요. 네. 제가 하나만 말할게요. 30초씩만 딱 말씀 제가 듣고 어제 끝내겠습니다. 창원지검에서 강혜경 씨랑 같이 검찰에게 진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처음에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해가지고 보고서를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 한 번 보고 관계를 끊었다고 말했잖아요. 네. 그 선거가 4월 9일에 있었나요? 예. 그 전 4월 7일? 네, 4월 4.7 7일에 재보궐선거. 예. 네. 그 직전에 김영선 씨하고 강혜경 씨하고 명태균 씨 3명이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줬다라고 하는 후원자 네. 같이 갔었대요. 선거 캠프에 오세훈 씨 선거 캠프에. 네. 그래서 거기에서 명태균 씨는 아래층에 있었었고 오 시장을 만나러 올라갔답니다. 김영선, 강혜경, 그다음에 이 김 후원자. 이거 후원자. 처음 나온 내용 같은데. 네, 어제 아. 어제 제가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한 내용이에요. 네. 4월 강혜경 7일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오세훈 시장의 캠프에 후보 캠프에 명태균 씨, 김영선 의원, 그다음에 그 후원자 김모 씨가 함께 갔다. 이틀이라고는 말을 안 했고 제가 이제 직전에 근데 직전에 이제 명태균 씨가 했다. 직접 만난 건 아니고 명태균 씨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세 명이 세 분이 명이서 같이 올라갔다. 갔고 명태균 네. 씨는 아래에 있었었고 강혜경 씨가 올라갔다는 게 중요하죠. 네. 강혜경 씨가 김영선과 같이 올라갔고 이 후원자와 같이 갔었고 예. 오세훈 시장과 인사를 했다는 거죠. 강혜경 씨가 직접 네. 이 보고서를 안 봤다면 네. 관계를 끊었다면 강혜경 씨가 직접 김영선과 같이 가서 인사를 하고 그랬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 이제 관계를 끊었다는 오세훈 시장의 말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떨어지고 그런 이제 강혜경 씨가 상황이라는 그 거죠? 얘기를 중요한 건 그거를 검찰에게 직접 진술했다는 게 네, 중요하고 네, 제가 네. 그걸 봤다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걸 아직 입증할 만한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강혜경 씨 강혜경 씨가 주장... 진술을 검찰에 했다는 얘기죠. 검찰에 네. 가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네, 없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우리 네. 의원님이 그 경선하고 본선을 조금 이렇게 혼돈하실 수도 있어요. 경선과 아까 본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네. 보수적인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심판 여론이 높고 자발적으로 도와줬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본선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단일화라든가 경선, 내부의 문제에서 불거졌던 것들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내부 경선하는데 특정인을 막 도와줬다. 이걸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네요. 아니 그 당시 오세훈 시장 후보는요. 네. 우리 당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네.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었어요. 예, 국민의당 국민의 당이었죠.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국민의힘 지지 세력이 더 많잖아요. 객관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후보를 다 밀은 거예요. 그래서 된 거지 무슨 여론조사 가지고 이걸 뭐 조금 이랬네 저랬네. 사실은 여론조사는 그때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서울시장 하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 않았나요? 아니 그래도 네. 문제는 뭐냐면 다 이미 마음속으로 서울의 그때 당시 민심을 네. 그 뛰고 있는 그 바닥에 예를 들어서 시의원 그다음에 구의원들 계시잖아요. 네. 거기로부터 다 얘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김종인 저는 그때 지도부가 아니었어요.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당 대표니까. 알겠습니다. 그 하나 보태자면요. 의원님 여론조사 안 해보셔서 그럴 수 있는데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 제가 지적했던 게 영상에도 나올 겁니다. 네. 그 당시에도 제가 패널이었는데요. 안철수와 오세훈을 단일화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 자, 단일화에 찬성하는 사람들만 들어와서 여론조사에 응답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 오세훈하고 박영선하고 붙인다. 안철수하고 박영선하고 붙인다. 그럼 단일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집단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당연히 박영선, 안철수, 박영순,
박영선, 오세훈 붙였을 때 오세훈이나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집단에 많이 모이겠죠, 그죠? 네. 이건 부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이런 스킬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분들도 좀 여러분께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네. 정치판에서요 여론조사를 다 해갖고 와가지고요 네. 아 자기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그런 했다 막 경우도 있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김모 씨가 뭘 했고 강혜경 씨가 뭘 하고 명태균 씨가 뭘 했든 간에 오세훈 시장 후보가 당시 몰랐다니까요. 모른다 그러는데 뭐 어떻게 오세훈 시장한테 그건 아직 뭐 입증이 안 된 뭐 부분이 그럼 어떻게 없으니까. 하겠어요. 네. 나중에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걸 어떻게 알았대요? 명태균 씨 윤석열 대통령 네. 아니 잘 그거는 몰랐다고 하시네요. 알았다고 한 다음에 다음에, 얘기를 해야죠. 내기는 밖에서 하시고요. 일단 오늘 하여튼 저 방송 중에 우리 저 출연자분들 간에 약간의 뭐 고성 내지는 조금의 이제 감정 싸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혹시 보기 불편하셨다면 사과 말씀 좀 드리고요. 가시면서 잘 좀 푸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또 고맙습니다. 뵈야 돼.